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 황건적의 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삼국지 황건적의 난은 황건적 재앙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후한 말기 정치가 부패하고 십상시가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삼국지 그 찬란한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수많은 지혜와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황건적의 나는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황건적의 괴수 장각은 난의 시작이 어려운 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일어난 민초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커짐에 따라 그 의미는 현저히 변색되고 맙니다. 백성을 위한 의적이 잔인한 도적대가 됩니다. 당시 역사의 난제는 구조적 부패와 민초의 변질로서 황건적의 난은 단순한 폭동을 넘어 당시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인생공학도로서 삼국지의 이야기를 공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찾은 삶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후한 말기 정치가 부패하고 십상시가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가뭄과 기근이 겹치자 민심은 흉흉해지고 사람들은 기댈 곳을 찾아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황건적의 난 당시 관군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인 황건적에게 속수무책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의 열세 때문이 아니라 평소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십상시 등 황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가 부패하여 백성들이 기댈 곳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일어난 민초들의 몸부림이었으나 세력이 커지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잔인한 도둑대로 변색되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태평도라는 종교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며 집단적인 관기에 휩싸였습니다. 공학적 시스템은 다음 내용과 같이 구축보다 유지보수가 더 중요합니다. 군사들에게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며 군사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여 사기를 높이고 전투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군은 이러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 다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학적 시스템은 다음 내용과 같이 구축보다 유지보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관군의 무능한 유지보수의 실패였습니다. 주인공 장각이 산에서 약초를 캐다 신비한 노인 남화노선을 만나 세군의 전서 태평요술서를 전수받습니다. 장각은 이 책의 도수를 이용해 병자들을 고치며 스스로를 대현랑사라 칭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 태평도라는 거대 종교 집단이 형성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듯 현대사회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갈등과 난제가 나타납니다. 장각이 태평요술사로 민심을 사로잡았듯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나 편향된 정보가 특정 집단을 선동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초심을 잃은 조직입니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나 운동이 권력화, 이익 집단화되면서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회로 변질됩니다. 급하다고 리스크를 외부에만 맡기면 나중에 그 통계불능의 에너지가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장각은 제자들을 선동하여 대규모 봉기를 계획합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누른 하늘이 일어서야 한다. 반란군들은 머리에 누런 수건을 동여매어 아군을 식별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황건적이라 불리게 됩니다. 공학적인 시각과 인문학적 성찰을 결합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갈등의 징후를 주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조직이나 목표가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난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잡았던 유비, 관우, 장비처럼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리더를 육성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민심이 극단적인 종교나 이념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제적, 심리적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여 소외된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만남은 기획, 기술, 현장 실행력이라는 서로 다른 모듈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입니다. 유비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팀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관우는 무예와 전략에 능통하여 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장비는 추진력과 행동력을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격과 능력이 다른 부품들이 대의라는 공통 규격으로 조립될 때 비로소 난세를 평정할 강력한 엔진이 탄생합니다. 장각의 세 형제, 장각, 장보, 장량 이 셋을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황금적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주와 군의 관청이 함락되고 관군이 속수무책으로 패배하자 다급해진 조정은 각 지역에 의병 모집 공고를 내걸게 됩니다. 조정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공학적으로 볼 때 핵심 역량의 외주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불은 껐지만 통제권을 잃은 하청업체들이 나중에 본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병들은 조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의병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 군벌이 되었고 조정의 원인을 위협했습니다. 군벌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내란이 발생했고 한나라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역사 속의 관군은 고착화된 관료주의와 부패로 인해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보고 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현장의 심각성이 조정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광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황건적의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범죄, 사이버 테러, 신종전염병 등 발생 시에 기존의 법규나 인력만으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공백 현상과 유사합니다.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예비 회로가 작동하는 fail-safe 설계처럼 공공기관이 마비될 경우 민간 전문 역량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터진 후 의병을 모집하기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갈등의 임계점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 난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삼국지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등장할 차례가 됩니다. 탁현의 저작거리에서 의병 모집 방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유비의 모습, 유비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알아본 장비, 그리고 뒤이어 합류하는 관우, 조정이 내건 의병 모집 공고는 유비, 관우, 장비라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인재들이 하나의 목적 아래 모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혼자서는 거대한 난세를 평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난제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획, 기술, 실행력을 갖춘 이종 교배형 팀빌딩이 필수적입니다. 유비가 의병 모집방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대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현대 리더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조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존재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각자의 기술, 품질관리, 마케팅, 현장관리 등 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조직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민초들의 배고픔이 정치적 무관심과 만나 황건적이라는 파괴적인 운동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조정이 뒤늦게 의병을 모집한 것은 리스크 관리를 외주화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분벌할거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읽어내어 그들의 에너지가 파괴적인 난이 아닌 생산적인 혁신으로 흐르도록 통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창천이 수명을 다했다면 누군가는 비난하기보다 새로운 하늘을 설계하는 인생공학도가 되어야 합니다. 황건적인 나는 결핍이 낳은 분노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시스템의 투명성과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황건적인 나는 우리에게 시스템이 유연성을 잃으면 민심이라는 에너지는 폭발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유비의 기회, 관우의 기술, 장비의 실행력, 이것이 난세를 돌파하는
완벽한 인연의 조합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고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동시키는 엔지니어입니다. 유비는 이러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그 결과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관우와 장비를 이끌고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비처럼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삼국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요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삼국지의 이야기를 통해 찾은 삶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도 인생을 공부하며 반성문을 쓰는 75세 인생공학도였습니다. 지혜로운 당신의 성공적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